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보 항해를 돕는 깊이 있는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항공우주 공급망, 이 복잡한 문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DH 에어로나 스탠다드 에어로, GKN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업계 리더들의 통찰을 좀 모아봤고요. 현재의 상황이 왜 이런지, 그 근본 원인과 또 해결책은 뭘 찾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핵심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 핵심이라는 게 간단하면서도 참 복잡한데요. 일단 인력난이 있고요. 또 지역 분쟁 같은 지정학적 문제, 원자재 부족 이런 게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나 파트너와의 약속을 지키는 기본적인 것조차 좀 버거워진 상황이죠. 뭐랄까, 팬데믹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문제 씨앗이 팬데믹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임원이 3단계의 변화를 얘기했던데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팬데믹 전에는 보잉의 성공을 위한 파트너십 사례처럼 오직 비용 절감, 여기에만 매달렸다는 거죠. 그러다 결국 그게 품질 문제로 돌아왔다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덫을 놓은 셈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비용 절감의 덫이 팬데믹이라는 충격을 만나면서 확 터진 거죠. 갑자기 모든 관심이 부품 구할 수 있나, 즉 가용성, 여기에 확 쏠렸어요. 그러다가 팬데믹 지나면서 이제는 다시 품질 그리고 신뢰성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고품질 공급을 위해서는 기꺼이 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무조건 싼 것만 찾던 거랑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네, 그리고 생산량 변화는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죠. 엄청나게 생산하다가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그 뒤로는 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했고요. 이런 급격한 변화 자체가 공급망에는 엄청난 스트레스였겠어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었죠. 왜냐하면 팬데믹 동안 이미 공급망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거든요. 투자도 미뤄지고 사람들도 떠나고. 그런데 회복 속도는 이전의 어떤 증산 때보다도 훨씬 빨랐으니까요. 감당이 안 된 거죠. 지금은 그래도 좀 안정화되는 추세긴 한데 그때 압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있나요? 공급처를 여러 곳으로 늘린다거나 디지털 기술을 쓴다거나 특히 스탠다드 에어로 같은 경우는 새 부품 구매 대신에 기존 부품을 수리해서 쓰는 비중을 늘린다고요? 그게 좀 눈에 띄던데요? 네, 맞아요. 수리가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수리 역량을 키우기도 하고요. 이건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M&A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고자재, 그 USM이라고 부르는 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임시 방편이 아니라 공급사나 항공사 모두에게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인 대안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위기가 새로운 기회를 만든 셈이죠. 아하. 하지만 그렇다고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항공기 자체 생산은 2028년까지도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이 어렵다는데 정작 비행기 타는 사람은 이미 2019년 수준을 넘어섰다고요?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 간극이 결국은 구형 항공기들이 더 오래 날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737 NG나 A320 CEO, 777 같은 기종들이요. 예상보다 훨씬 더요. 그럼 당연히 정비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항공여행 지연이라든지 관련 문제 발생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겁니다. 아직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또 지정학적 문제까지 겹치니 더 복잡해지는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티타늄 공급망이 흔들렸잖아요. 러시아가 주요 공급국인데. 보잉은 크림 사태 이후에 좀 대비를 했다지만 다른 곳들은 타격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네, 티타늄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또 중국과의 무역 갈등 때문에 히터류 공급도 불안하고요. 주조품이나 단조품 부족 문제도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게 생산량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거죠. 기존 공급망은 막히는데 그렇다고 새 생산시설 투자는 부족하고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리고 미국의 관세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업계에서는 이게 긍정적 효과보다는 그냥 행정 부담만 늘리고 복잡하게 만든다는 시각이 많아요. 특히 관세 환급받는 절차, 그 드로다운 프로세스요. 이게 혜택은 별로 없는데 추적하고 서류 만드는 게 너무 복잡하다는 불만이 많죠. 최근에 관세 관련 움직임이 좀 뜸해지긴 했지만 일괄적으로 10% 관세 같은 건 여전히 부담이죠. 이렇게 문제가 여러 층으로 얽혀 있으니 결국엔 핵심 공급사들 그리고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이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잘하는 분야에 딱 집중하는 것도 필요할 테고요.
그렇습니다. 고객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예측 가능한 일정을 주는 것, 이게 신뢰의 기본이거든요. 이런 협력을 통해서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 이걸 같이 키워나가야 하는 거죠. 혼자서는 이 폭풍우를 헤쳐나간 게 어렵습니다. 정말로요.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항공우주 공급망은 과거 비용 절감 경쟁이 낳은 취약점이 있었는데 이게 팬데믹 쇼크와 또 그 이후의 급격한 생산량 회복 요구, 그리고 품질 중시로의 전환 같은 것들과 맞물리면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수리 시장이 커지고 디지털화 같은 혁신도 있었지만 노후 항공기 운용 증가나 티타늄, 희토류, 단조품 확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또 관세 미제 같은 어려움은 여전하다. 그리고 이 모든 도전을 넘어서려면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자, 이렇게 공급망 압박은 계속되고 새 비행기 생산은 더딘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비는 더 많이 필요해지고 어쩌면 우린 더 오래된 비행기를 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몇 년간 여러분의 항공 여행 경험 그 자체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